어떤 분은 3개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하자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개헌, 임기단축 개헌하고 연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위한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탄핵을 해서 만약에 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개헌의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야 간에 권력 분산형 개헌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고가 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의 대통령으로 또 역사평가에 남을 수가 있고 나머지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을 때까지는 여야 합의하에 어떤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정을 안 하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탄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민당하고 이제 민당 진영 분들이 전부 길거리 뛰쳐나오고 결국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뽑힌다면은 민당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일반 사면을 할 수도 있다. 물론 2016년도에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우리들로서는 정말 용납하기 힘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는 5년이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의원하고 뭐 솔직히 뭐 그런 거를 나는 전체적인 그 유튜브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한 문장 딱 해가지고 찢어서 그걸 가지고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중진당에서는 하야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정말 좋은 얘기다. 어느 의원께서 일단은 급한 게 원내대표 뽑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내일 공고를 해서 목요일 날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좀 이렇게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일 일단 등록을 하기로 했고요. 2, 3일 거쳐서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 뽑. 근데 그 지금 내일 당장 본회의가 있는데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책의장이 있으니까 정책의장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책의장이 일단 맡아서 하시고 근데 그 김상훈 의장께서도 지금 사퇴 의사 표명하셨잖아요. 일단은 김상훈 정책의장께서는 그것까지는 하실 거예요. 그 업무까지는 예.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이영수 의원님이 그 TF 단장 맡아주셨는데 그건 어떤 취지인 거예요? 이제 국정화 정상화 이제 소위 말해서 로드맵 TF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빠져 있는데 지금 아마 저거에서 백프를 하고 있고 정태진 기자 저거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직무 배제가 탄핵 아니면 잠깐만요. 어떻게 직무 배제가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얘기 의원총회에서도 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직무 배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무 배제라는 건 헌법상 법률상 직무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직무 배제라는 것은 정책 의미의 직무 배제다. 이런 소극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서 이제 직무 배제하겠다. 직무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헌법적 법률적으로 직무 배제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대통령이 엄연히 지금 탄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직무 배제를 하고 또 이제 총리 중심으로 해서 당과 협조. 근데 그거를 말씀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못 들어. 내가 좀 나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한 어제 얘기?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정책 의미의 배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직무 이해하지 않고선 직무 배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한마디로 정책 의미의 배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재표결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표소 들어가자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아니 토요일 날 들어가기도 일단 아까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TF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을 낼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뭐 금요일이나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된 해결책이 나오리라 보고 있어요.
대통령의 하야 데드라인 이런 것도 좀 구체화가 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사실 이 어떤 이 타임라인을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시기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어떤 분은 3개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하자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개헌, 임기단축 개헌하고 연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주된 이슈입니다만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된다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우리가 대통령제 탄핵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또 민주당의 중진 의원분들께서 계속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까지 민주당 개헌안도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하자. 저도 권력분산형 개헌안에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권력분산형 개헌을 위한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탄핵을 해서 만약에 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개헌의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시기,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를 개헌하고 연결시키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도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고 오늘도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어요. 물론 민당에서는 이게 뭐 개헌 음모다라고 해서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별개로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TF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위료 정상화 문제, 또 국민연금 개혁 문제, 또 시도지사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여러 현안 문제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동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우리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여시고 결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결국 우리가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는 정말로 대통령의 결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물론 그 시기가 안 맞을 수 있다. 다음 선거가 2026년 6월 아닙니까? 그 시기가 안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야 간에 권력 분산형 개헌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고가 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의 대통령으로 또 역사평가에 남을 수가 있고 나머지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을 때까지는 여야 합의하에 어떤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인정을 안 하겠죠. 그분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 그러면 뭐 2개월 후에 나오고요. 그러면 탄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민당하고 이제 민당 진영 분들이 전부 길거리 뛰쳐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뽑힌다면은 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79조에 의해서 일반 사면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일반 사면을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 혐의에 대해서 심지어 법원의 선고 효력도 공소권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면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전국 수습을 한동훈 대표 위주로 좀 끌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끌어가야 된다고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같이 해 나가야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일단은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대표가 일단은 우리 당정 관계도 대표 중심이기 때문에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표 중심인데 대표께서 소위 말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어떤 중지나 어떤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통령 탄핵 지난 2016년도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체제와 우리 아이들,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지역구에 가면은 엄청난 항의 전화나 심지어 플래카드까지 붙어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우리들로서는 정말 용납하기 힘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는 5년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보면 지난 우리가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더 무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 전개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 이제 뭐 제가 얘기한 의원하고 뭐 솔직히 뭐 그런 거를 나는 전체적인 그 유튜브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한 문장 딱 해가지고 찢어서 그걸 가지고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사실 지금보다 또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대통령 물론 앞으로 뭐 어떤 검찰이나 경찰의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조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도 같은 당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책 책임의 방법이 뭐냐? 탄핵, 하야,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 또 거국내각. 그래서 제가 오늘 의총에서 임기단축 개헌과 거국내각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것을 정치 개혁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자. 그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를 뭐 좀 이 역사의 긴 이 스팬 속에서 긴 과정 속에서 이해해 주시라 믿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 하야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정말 좋은 얘기다. 어느 의원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급한 게 원내대표 뽑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내일 공고를 해서 목요일 날 뽑을 것 같습니다. 됐죠? 대통령 퇴진 시점 어떤 얘기 나왔어요? 의총 안에서 대통령 퇴진 시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거는 어떤 분은 조기 대선을 하자라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조기 대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아까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6개월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TF팀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고 거기서 의총에서 안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또 거국내각 구성 그리고 이방이면은 정말로 우리 어떤 헌정의 가장 큰 문제인 권력 집중을 갖고 있는 현재 대통령제를 탄핵을 하자. 대통령제를 탄핵하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게 여야 합의로 가고 그래서 어떤 정치 발전을 깨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있는 아니 근데 그거는 야당이 이거를 협조가 가능할까요? 거국내각 그거를 구성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뭡니까? 12개 혐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란죄는 예를 들어서 내란죄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법의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야당이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